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보상을 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고 수용 여부는 SKT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해킹 발생, 약 2,30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일부 58명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이 소비자원 결정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T의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보상안, 통신요금 할인 5만원, 제휴포인트 T++ 포인트 5만 점, 총 10만원 상당. 이 보상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면 약 2조 3천억 원 규모. 3위 결정, 강제인가? 강제력은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서 받은 뒤 15일 이내 수락 또는 거절 가능. 거절하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함. 나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SKT가 조정안 수락하면 이번에 신청한 58명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같은 조건으로 보상받을 길 열림. SKT가 거절하면 자동보상, 개인 또는 집단 소송 필요. 왜 논란이 큰가? 이전 결정과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월 1인당 30만원 보상안 제시. SKT는 이미 거부. 이번 소비자원안은 10만원으로 줄어듦. SKT 입장에선 부담 감소. SK텔레콤이 고민하는 이유. 전체 보상 시 2조 원 이상. SKT 작년 영업이익 약 1조 8천억보다 큼. 그래서 거절할 가능성 높다 전망. 이전보다 낮아서 수용할 수도 의견도 공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 시나리오 결과. SKT 수락 대규모 보상 절차 진행. 선례 남김. SKT 거절 집단 소송 확대 가능성. 장기화 통신사 보안 책임 강화 논의. 이 보상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좋은 질문이에요. 이 사안의 핵심은 보상 결정이 나왔지만 법적 판결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분하게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이번 SKT 보상의 법적 의미 핵심 정리. 한 줄로 말하면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SK텔레콤의 법적 책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공적 판단입니다. 1위 보상 결정은 판결일까?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입니다. 즉 법원이 내린 판결, 행정처분,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준사법적 결정. 강제력 없음. SKT가 거부하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 없음. 그런데 왜 법적으로 중요할까? 피해 발생이 공식 인정됨. 그동안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왔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실제 피해는 없다. 이번 조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피해로 인정. 정신적 잠재적 손해도 고려. 이건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SKT의 관리 책임이 인정됨. 소비자위는 SKT의 보안관리 미흡,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전제로 보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즉, 해킹은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의 선긋기. 손해액 기준 10만원이 제시됨.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래서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 이번 결정은 1인당 1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표준 손해액을 제시. 법원은 이 금액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추후 소송에서 최소 기준선 역할 가능. 3. SKT가 수락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수락합의 성립. 조정안을 수락하면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즉 SKT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 발생. 해당 보상받은 사람은 같은 사안으로 추가 소송 어려움.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 자동 적용은 아님. 추가 절차 필요. 4. SKT가 거절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니요. 중요한 흔적은 남습니다. 조정안은 이후 집단소송 개별 소송의 강력한 참고 자료, 법원에 제출 가능.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명분과 근거 확보. 5. 이전 30만원 보상안과의 법적 차이. 구분 개인정보보호위 소비자원, 성격 개인정보 중심 소비자 피해 중심, 보상액 30만원 10만원, 강제력 없음, 법적 의미 개인정보 침해. 인정 소비자 손해 인정. 두 결정이 겹치면서 SKT의 책임을 다각도로 굳히는 효과가 있음. 6. 정리하면 핵심 4가지. 1. 법적 판결은 아니지만 이 개인정보 유출 손해라는 공적 판단이 나왔고 3. 기업 책임 손해액 기준이 제시됐으며 4. 향후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선례가 됨. 내가 실제로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내가 실제 SKT 해킹 피해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SKT 해킹 실제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핵심 요약. SK텔레콤 가입 이력, 개인정보 유출 통지 여부, 2차 피해 징후. 이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 가장 기본 사고 시점에 SKT 이용자였는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 가능성 있음. 2025년 4월 당시 SK텔레콤 이용자, 휴대폰, 태블릿, LTEOG 데이터 훼손. 현재는 타 통신사지만 과거 SKT 가입 이력이 있음. 알뜰폰이라도 SKT 망 MVNO 사용 이력 있음. 정리. 2025년 4월에
SKT와 계약 관계가 있었으면 1차 대상. 이 SKT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받았는지 확인. 법적으로 SKT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문자 메시지함, 스팸함 포함, 이메일 광고 프로모션함 포함, SKT 앱 티월드 알림, 우편 안내문, 통지 내용에 보통 포함되는 것, 유출 시점, 유출 항목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대응 방법: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통지 누락 연락처 변경 사례 많음. 3. 직접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요. SKT 고객센터 문의, 휴대폰에서 114 무료 또는 080-011-6000 문의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2025년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제 번호 또는 명의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주세요. 고객센터는 내부 사고 대상 DB 기준으로 본인 명예 훼손 포함 여부 확인 가능. 이게 가장 정확한 1차 확인 방법입니다. 4. 이런 2차 피해 징후가 있다면 피해 가능성. 다음 중 최근에 겪은 일이 있나요? 본 적 없는 사이트에서 인증 문자 수신, 대출카드 보험 권유 전화 급증, 스미싱 보이스피싱 문자 증가, 해외 로그인 알림, 비정상 접속 알림. 내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가입 시도.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음. 해킹 피해자 주장에 강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5. 정부 공공기관 경로 확인 보조수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비자원. 향후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공식 피해자 확인 절차 신청 페이지 개설 가능성 큼. 이때 본인 인증 자동 대상 여부 확인 방식 예상. 아직은 사전 단계라서 지금은 SKT 고객센터 확인이 최우선. 6. 정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2025년 4월 SKT 이용했는지, 유출 통지 문자 메일 받았는지, 114에 직접 전화해 유출 대상 여부 확인, 스미싱 피싱 등 이상 징후 있었는지, 번만 해도 80%는 확인 완료.